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있다의 윤상보입니다. 오늘 이슈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제주대학교의 김경호 교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허용진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북원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민해총회 김동현 이사장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사전에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직접 참여하신 두 분이 좀 앉아 계십니다. 김경호 교수님 그리고 고북원 변호사님께서 직접 참여를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고 인수위원회 격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두 분 일하시면서 느꼈던 분위기라든가 좋았던 점이나 혹은 아쉬웠던 점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고 좀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라고 거기에 보내놓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기대보다 훨씬 무거운 것들, 대한민국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더 느끼는 그래서 숙제를 안고 왔다.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해결이 아니라 숙제를 더 안고 네, 오신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고북원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그 12.3 계엄 이후에 이 나라가 혼란 상태였었잖아요. 예. 이렇게 처음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로 갔을 때 빨리 이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밤낮 없이 일을 했는데요. 그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 저는 이제 검찰개혁 업무하고 그 산사태, 산불, 싱크홀 같은 이제 재난안전 업무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작은 도움이라도 돼야겠다라는 생각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했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국민적인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정치행정국가위원으로 참여를 예, 하신 그렇습니다. 거고 예. 교수님께서는 사회이분과위원으로 참여를 하신 거죠? 네, 사회이분과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예. 교육, 환경, 문화관광, 체육, 방송, 통신이고요. 사회 2분과의 기획위원으로 또 하나의 이제 특위에 참여를 한 게 균형성장 특위. 예, 이렇게 두 곳에서 지금 역할을 해요. 굉장히 분야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넓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일단 워낙에 좀 방대한 내용이고 아직도 확정이 덜 된 분야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부의 검토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내용이 확정될 텐데 일단 지금 발표된 내용들로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운영계획 5개년 계획안 일단 3대 국정 원칙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현과 성과를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로 정해놓고 그 아래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국정 과제를 설정을 했는데 총론부터 들어보죠. 평론가분들께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보시면서 어떤 그 느낌을 받으셨는지 총론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의 그 기조를 일단 키워드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예. 일단 AI 및 미래 모빌리티 등 과학 기술을 육성하고 예. 그다음 방산 반도체 문화 제약 바이오 헬스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예.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려서 경제 강국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 예. 지방 측면에서 바라보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5국 3국 체제로 예. 나눈 다음에 자치분권 기반이 중소도시 균형 성장을 이룩한다라는 이런 기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 대체로 공감이 가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 5개년 계획을 각 정부 부처에서 나열식으로 쭉 120여 개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예. 과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뭐냐 어떤 분야에
우선 집중과 선택을 할 것이냐. 예. 그러면 국가 예산, 즉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일단 좋은 말을 나열하는데 그쳐서는 국민이 그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과연 네. 5년 동안의 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권이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게 되는데 아마 시간적인 제약이 많았을 겁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기존의 어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했던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부와 어떤 보조를 맞추기 위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 거고요. 근데 그 큰 틀에서 일단 방향성은 잡은 것 같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걸 보면서 일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좀 회복해보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삶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서울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인 서울 중심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다는 부분들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제대로 좀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아까 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되려면 일단 예산이 필요하고요. 한 200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요. 네네. 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되는 것도 한 900개가 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과연 이제 법률 입법의 문제는 이제 국회의 소관일 텐데 지금과 같은 이제 아주 강렬한 특히 이제 강력한 어떤 뭘까요? 이재명 정부에 반대하는 분이 이제 당 대표로 되셨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국회에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들. 예. 그리고 가뜩이나 세수 부족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세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깊을 거예요. 근데 방향성은 잘 세워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구체적인 실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행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실행 능력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어떤 평가와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진짜 실력이 될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고. 제가 아까 잠깐 좀 귀에 들어왔던 말이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 반대하는 당대표 아까 얘기하셨습니까? 네. 혹시? 누구 말씀하시나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말씀하시는 국민의힘이요. 예. 아, 예. 주어가 선출이 되셨는데. 예, 죄송합니다. 주어가 생략돼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돼서 예, 알겠습니다. 허 변호사하고 같이 있으니까 예. 제가 주어를 생략해도 되는 줄 알고요.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네, 것이냐는 또 이제 그 부분에 의문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듣고 제가 무슨 얘기인가 잠깐 좀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총론은 들어봤고 제주 지역 쪽으로 이슈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시된 지역별 공약도 이번에 국정운영 계획 17개 시도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 과제로 반영이 됐는데 제주 7대 공약, 15대 과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두 분 이제 안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논점들이 잘 녹아났는지 일단 두 분의 자체 평가 잠깐 듣고 나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제주 네. 공약 전에 예.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제가 첨언을 하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5국 3특을 우리 균형 성장의 방식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균형 발전이라는 말 대신 이번 정부에서는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의 성장 그러려고 하는데 인구는 소멸되고 있는 거고 도시는 점점점 이게 쇠퇴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걸 타개하는 방식으로 5국 3특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 그리고 이제 분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자치분권에 대한 기대도 많았는데 사실은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제주의 선례 이런 것들 다 참고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지방을 좀 성장을 시키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그림이고요. 5국 3특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 이제 설명하시면서 네. 방점이 균형 성장에 좀 찍혀 있는 정책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고요.
제주 쪽으로 좀 가져와 볼까요? 네. 그 제주 현안이 좀 잘 반영이 됐는지 혹시 참여하셨던 위원으로서 아쉬운 점은 없는지 그 부분도 제가 좀 듣고 싶어서. 네, 아쉬운 점도 있죠, 당연히. 조금 저는 가장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우리 지역에 좀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그 정책을 하나 전면에 좀 내세웠으면 좋았겠다라고 예.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으로 보면 경제를 좀 추동할 수 있는 산업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예. 관광이 대표적일 텐데 이게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에 좀 힘이 주어지다 보니까 예. 나머지 좀 재원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잠깐이라도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이해가 될 텐데, 그러니까 제주 현안과 관련된 그러니까 15대 과제를 좀 들여다보면 7대 공약 15대 과제입니다. 7대 공약 위주로 잘 말씀드릴게요. 2035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제주를 청정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혁신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제주를 글로벌 워케이션 및 스포츠 해양 레저 허브로 육성해 제주 관광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이겠다. 의료 기반 확충으로 도민 건강을 지키고 체류형 힐링 치료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 여기에 이제 제주대병원 상급 종합병원 격상 추진이 좀 들어가 있고요. 농어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또 AI 융복합 인재 양성 등으로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이 정착하는 제주를 만들겠다. 또 물류 혁신이 있었고요. 또 4.3의 명예 회복과 세계화를 통해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겠다. 이제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얘기도 여기 들어가 있었고요. 자,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주 현안이 잘 반영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고부건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생각했던 내용들이 많이 다 이렇게 좀 잘 녹아 들어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세요?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제주 해상 풍력 단지를 구축하는 것도 예. 하나의 이제 그 논의 사항이 됐었는데,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지금 U자로 이제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 호남권과 남해안을 이제 이렇게 두르는 U자형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주가 포함이 안 됐죠. 예, 제주도에서는 U자가 아니라 이제 Y자를 이제 원했죠. 예. 원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Y자는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그 대통령께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도 대통령께서 아주 이제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사안입니다. 그 특히 이제 풍력에 대해서는 이제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이제 앞서 있는 축에 속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민보고대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기획위원회의 건의가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U자형에서 이제 Y자로 바꾸는 데는 뭐 성공하지 못했지만 실패로 이제 귀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에서 앞으로 이제 중앙 정부를 잘 설득을 하면 예. Y자로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반영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 문제인가요? 비용 문제지요. 예. 예, 비용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U자형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이제 주목받는 지역은 이제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 지역에 이제 태양광이 됐건 이제 풍력이 됐건 그쪽에 이제 재생에너지인데, 그쪽에서 이제 생산된 그 전기를 수도권으로 이제 송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많은 이제 논란이 이제 벌어질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제주도까지 내려왔을 때 예. 제주도에서 이제 생산된 전기를 어디까지 송전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일단 U자형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자, 이번 발표된 내용들 지켜보시면서 두 분의 평론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이번엔 김동현 이사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 현안들이 좀 잘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일단 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제주의 어떤 현안적인 부분들을 파악하고 예. 그것을 반영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어떤 프로세스는 제주도의 설계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지금 도정의 입장들이 반영이 될 텐데, 예. 기존에
지금 도지사의 공약들 그런 것들을 실천하게 하나의 정책적인 어떤 지렛대로서 국정기획 이걸 좀 반영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쉽고요. 좀 더 다른 그림들도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그동안 제주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요구가 있었던 뭐 상급병원 문제라든지 제주 4.3과 관련된 문제들이 반영이 됐는데 그건 어느 정부도 다 반영될 수밖에 없는 어떤 타당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말고 과연 제주가 미래에 어떤 식의 공동체를 좀 꿈꿔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고민들이 예.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 생각에는 U자형, Y자형 말씀하셨지만 여기 햇빛연금, 바람연금, 그러니까 예.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제주 지역 사회가 앞으로 더 이상의 이 고성장의 시대를 도래하리라고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기만 바라서도 뭐 힘들 상황이 되거든요. 예. 기후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도민사회가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은 예. 기본적으로 기본사회 또는 기본소득 이런 것들하고의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과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과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주지의 현안 문제가 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이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전국적으로 뭐 새만금을 필요해서 가덕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제주 제2광 문제가 거론됐다고 하는 건 가뜩이나 제주 지역사회에서 갈등의 국면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해결을 좀 예. 요원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공항은 아마 그 교통인프라 확충 네. 과제에 좀 포함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지방 항공 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에 좀 포함이 됐으니 포함됐죠. 제2공항은 좀 추진 쪽으로 방향을 딱 잡은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그런 우려가 많이 드는 거죠. 예. 거기서 좀 우려점이 있으시다는 네네. 말씀이시고 변호사님께서는 이번에 발표된 그 7대 공약 15대 과제 제주 관련돼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제주도에서 그동안 쭉 추진해왔던 그 제주 현안 예.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일단 반영은 됐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급병원 지정이라든가 네. 아카이브 기록관 4.3 관련. 예. 4.3 관련 건립이라든가 이런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제2공항 문제라든가 이거는 기존에 우리 물론 갈등도 일부 있는 현안도 있습니다만 예. 쭉 제주도에서 현안으로 논의되고 추진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수용됐다는 점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15대 과제를 바라보면 예. 일단 제주도 입장에서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예. 제주도 자체적으로 무엇을 계획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관한 공약들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AI 육목합 인재 양성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주도 차원에서 안을 내서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과제라고 보이고요. 예. 또한 거기에 그런 유형의 사업으로는 신약 개발 기반 조성, 치료 관광이 메카 조성, 예. 구호 정책 방향으로서는 굉장히 제주도에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이긴 하나 예. 너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예. 국정기획위에서 제주도 발전이라는 용어를 보고 제주도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의도가 있다면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방 분권 아닙니까? 지방자치, 지방 분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앙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JDC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5국 3특 체제로 나눠서 제주도가 전북 강원과 같이 특별자치도로 묶이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제주도만이 누렸던 특별자치도의 혜택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JDC 중앙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예, JDC 문제를 검토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 굉장히 아쉽다. 예. 그리고 관광 또 떠나가서 관광 메카, 관광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 뭐 허브로 저기 해양 스포츠, 레저 스포츠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예. 이를 총괄할 기관에 대한 검토. 예를 들면 관광청을 만든다거나 예.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부서를 제주에 만들어서 예. 그와 같은 관광 부가가치 제고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준다거나 예.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적으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제주도 현안으로 민생과 관련된 제주도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예. 정책적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고 대선에서 구호로 외쳤던 선언적 이미 정책들로만 포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답변 기회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김동현 이사장께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반영 잘 된 부분도 있고 고무적인 부분도 있으나 지금 현 도정의 관심사 쪽에 조금 더 치우치면서 미래 비전을 놓친 부분들이 있다라는 아마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고 지금 변호사님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외부의 지적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너무 혹시 선언적인 구호들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들이 이렇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긴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각자 참여하신 분야는 사실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하나 이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좀 대답을 해주신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123개 국정 과제는 굉장히 타이틀 중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 실은 564개 이행 과제가 있습니다. 이행 과제. 예. 네, 그 이행 과제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123개 과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의 세부적인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 각 부처에서 그걸 다 갖고 있습니다. 부처에서는 도정과 협의하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할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 다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부처별 세부 과제도 좀 대강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언급된 것이 없었다고 보인다. 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국정 기획이 정부의 최정안이 아니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주도동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 중앙정부와 좀 중앙정부 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 협의 채널이 제가 알기로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예. 의견 교환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부족한 예. 부분을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그 변호사님. 국정기획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그 대통령 공약의 이행 계획을 이제 세우는 기능을 하는 이해했습니다.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정책까지 다 일일이 이제 챙기는 기관은 아니다라는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행 계획서가 이제 다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예산상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입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에 몇 년도까지 이 입법을 완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부족한 부분들은요 앞으로 이제 도정과 중앙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210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공약들을 다 실행을 하려고 하면 5년 동안에 210조가 소요가 됩니다. 네. 그냥 나오는 210조가 아니고요. 기재부가 기재부와 같이 다 각 부처마다 협의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러면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처에 혹은 다른 부분에 그 할애해야 할 부분들을 예산을 다 가지고 올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재부와 각 부처가 면밀하게 이 공약을 집행할 때 실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며 그렇게 해서 전체 묶음으로 놓고 봤을 때 210조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순위를 둘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예. 이런 데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또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각 부서별 혹은 이제 각 지역별로 해서. 지금 내용 중에 이거는 이제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좀 원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수소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주산업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좀 반영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돼서 이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예. 특히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예. 애초에 전략을 좀 잘 세우고 접근했더라면 하는 예. 아쉬움이 있는데요. 제주 도정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예. 이제 공약으로 요구를 할 때는 정책화되어가는 그 과정이니까요. 예. 이미 나로도는 거기는 이제 발사 중심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거기는 고속도로까지 이제 개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는 거기는 이미 발사체를 생산하는 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요. 그걸 다 통제하는 곳은 대전입니다. 그렇게 이제 3자가 이미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제주에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여기서 요구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시될 수밖에 없고 예. 그 내부에서도 아마 논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지적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런 걸 좀 그렇게 이해를 설득할 논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번에 이제 U자형이 채택이 됐고 제주도정이 원했던 이제 Y자 형은 일단은 이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일단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육지의 다른 부분, 다른 지역보다 앞서 있는 측면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풍력 발전을 선도한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사업자 간의 갈등 문제도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많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출력 제한에 따른 이런저런 부작용을 다뤄본 경험도 있습니다. 공유화 기금도 제주도가 많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 정부에 어필을 한다면 뭐 Y자 고속도로가 요원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예, 예.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나온 것만 다 결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실 앞으로도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관련해서 이제 그 반영시킬 만한 또 추진력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사실 오늘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제주도가 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매몰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도내 여론 자체가. 그래서 좀 행정체제 개편 쪽으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볼 텐데 일단 아까 그 5급 3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나온 이야기는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좀 포함이 됐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지역주도라는 말에 굉장히 좀 강점이 많이 찍혀 있다는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주민투표 관련 내용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부의 의지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김동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제주가 지역이 주도한다라는 건데 네. 지역이 어떤 결정권을 내리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이나 법조적인 부분들, 예산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지역 주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프로세스가 합의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제주도 내에서.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좀 돼 있다. 아마 저는 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약간 뇌피셜 가동해 보면 예. 제주도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굉장히 반영해 달라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처럼 보여요. 예. 근데 지금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제주도의 구상대로라면 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들, 그리고 뭐 마찬가지 제주도의 구상대로 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이렇게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국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데 예. 저는 그런 걸 논의할 수 있는 일단 물리적 시간도 너무나 없을 뿐더러 예. 지역사회 내부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일부 정치권을 빼고는 일반 도민들 중에 과연 누구는 몇 명이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책적인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피로도 높고 그리고 내용도 잘 모릅니다. 지금 뭐 2개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뭐 3개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2개로 하자, 3개로 하자 싸우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일반 도민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지역 주도라고 할 때 방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게 관로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예. 제주도가 주도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제주도정이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정부의 의지가. 예, 저는 만약에 이걸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에 중앙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예. 전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굉장히 큰 논란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짧게 요약해 볼까요? 그러니까 도정의 요구가 강하니 반영은 해주되 네. 그 밑바닥부터 지역 정서를 제대로 반영해서 합의를 해와야지 여기에 그렇죠. 도와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네네.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그렇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세요?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지역 주도라는 말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도민들이 합의를 하는 전제하에서 추진을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굳이 반대하지 않고 예. 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행정체제 개편 몇 년째 이 갈등만 거듭 양산되는 상황이고, 이 지금 오영훈 도정이 저기 제시한 로드맵대로 추진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음 선거 때까지 이거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다음 선거에 결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때까지는 물리적으로는. 결정해서도 안 되고 지금 갈등이 예. 뭐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국회의원 따로 또 도의회 따로 오영훈 도정 따로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인 이 갈등의 본질은 딱 이거라고 봅니다. 서귀포 문제도 아니고 제주시를 2개로 나눌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요거에 대한 갈등이 본질인데, 제주시의 지역 도민들이 우려하는 생각은 제주시를 강남, 강북으로 구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 예. 2개로 나누는 데 대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뭐냐. 예. 2개로 나눌 경우에 그 나눠진 지역의 지역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무엇이냐. 예.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물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오영훈 도정이 지금이라도 분명한 해답을 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영훈 도정이 무능 때문에 이 갈등이 양산되는 측면이 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제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정부에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지역 주도라는 말을 집어 넣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조금 더 좀 늦추자는 의도가 있는 그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한 말씀.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요. 그게 지방이든 중앙이든 국민이 중심에 있는 정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지역민들이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 네. 이걸 사실은 담았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도출해내는 것은 이제 도정의 몫이고요. 토론의 과정, 공론화 과정, 이게 필요할 거고요. 행정체제 개편을 제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전주, 완주의 주민투표 이슈도 있고요. 부울경의 부산, 울산, 그다음에 경남의 문제도 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른 지역 다 경북, 대구와 경북, 그다음에 논의 과정에서
아까 5국 3특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걸 그냥 단순하게 느슨한 협의체 조직으로 갈 거냐, 예. 아니면 하나의 통합된 광역체로 갈 거냐, 예. 이런 논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사실 네. 아마 그건 궁금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도 관련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5급 3특이라는 정부의 큰 줄기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각각의 자치분권을 다 해주겠다는 표현이면서도 광역화의 의미가 좀 많이 담겨 있다는 그 해석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덩치를 키우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또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는 오히려 이제 나누자는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국정기획위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관련돼서 좀 얘기가 된 적은 있었는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주만 놓고 이 이슈를 갖고 하지는 않았을 거로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참여한 그 단위에서는 예. 이런 논의는 없었고요. 이게 좀 다른 흐름인 거죠. 이 초광역으로 묶어서라도 예. 수도권과 대비해서 좀 뭔가 뒤처지지 않도록 뭔가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흐름인데 예. 왜 제주는 이렇게 나누려고 하냐? 예. 이제 거꾸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는데요. 제주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바 있습니다. 아, 예, 기본적으로 행정 수도를 우리 그 제주의 특별자치도를 예. 진행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실은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해보고 나서 부족하면 또 바꿔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 정도는 다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5국 3특과 예, 예. 제주의 흐름을 그렇게 비교 견주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서는 이 말이 나오다 보니까 지역 주도라는 말이 굉장히 좀 강렬하게 다가왔었나 봐요. 도민들께, 이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그래서 야, 정부가 진짜로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걸 해주고 싶은 거야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니 관련된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고부건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5국 3특은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이제 지역을 이제 크게 묶는 거죠. 네. 반면 이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신설은 이걸 잘게 쪼개는 거죠. 예. 물론 방향성이 다릅니다. 방향성이 다른데 물론 이제 철학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예. 그런데 그 방금 이제 김동연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지금 지역주도 제주형 행정체제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라는 문구를 과대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제 예. 같은 입장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5국 3특이 이제 맞다라고 이제 보지만 제주도민들이 굳이 기초자치단체를 이제 설치하겠다 그러면 예. 막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도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제 도지사하고 국회의원 세 분이 이제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내년 추진이 이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하셨고 예, 예. 도지사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이행 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지역주도형으로 하면 지원해주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강행할 의지를 이제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그 지사께서 너무 예. 과대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업적을 바탕으로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오르신 분입니다. 네. 강력한 지방분권주의자입니다. 같이 경쟁했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김경수 지사도 전 경남도지사입니다. 세 분 모두 강력한 이제 자치분권주의자입니다. 예. 제주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지원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다만 지역 주도로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예. 절대 중앙정부가 제주도민보다 앞서서 나갈 생각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주도민이 2개인지 3개인지 결정을 해서 오면 중앙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지원은 충분히 해드리겠다. 이것이 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의 의미입니다.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을 토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예.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결코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해석을 잘하라는 말씀이신데.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권이 너무나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예. 너무 커요. 지방은 그 덩치 큰 수도권과 싸워서 경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경 뭉치고 그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서 뭉쳐서 수도권과 좀 체급이 가능하도록 체급이 가능해야 예. 스파링도 하고 뭐 경기장에 같이 와서 싸우기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것과 좀 반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걸 좀 쪼개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역이 원한다면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지역이 원한다면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제주도정은 제주도정이 원한다면이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지금 제주도민들은 지금 제주도정이 원하는 바와 제주도민이 요구하는 바가 지금 매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지원해주겠다는 문구에 힘을 실을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바에 대해서 도정의 의견이냐 도민의 의견이냐라는 그 논란이 있어서 도정 쪽에서는 이제 공론화 과정 속에서 그 도민의 그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사님 말씀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럼 하나만 더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게 워낙에 도민사회에서 오랜 시간 끌어온 문제고 그다음에 또 이번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안에 그래도 일부가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 문제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그렇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공론도 모아야 되는 그 숙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가 좀 나왔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지역 주도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도민의 의견을 모아가는 제대로 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오히려 그 혼란만 더 일으킬 것인가라는 그런 논란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거는 변호사님 먼저 잠깐 먼저 여쭤볼까요? 이건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5국 3특으로 나누어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랑 예. 우리 제주도에서 얘기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거는 동일 평면 선상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도정이 생각 다르고 지역 국회의원이 생각 다르고 도의회에서도 또 여론도 모아보자고 하고 여론 다시 들어보자고 하고 하는 이 문제의 근원은 처음부터 제주시를 나눌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포함한 수기 과정을 거치던가 그거에 대한 그것을 제외하는 데 대한 타당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도민들을 설득했더라면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결국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총체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도민 여론을 수집했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관심을 갖는 도민들도 조금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도민들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제주시를 왜 2개로 나누지? 이거에 대한 해답을 달라는 건데 일단 여론이. 그래서 이 여론을 감지한 도의회에서는 지금 제주시를 나눌 것이냐 말 것이냐도 설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도민들이 여론도 알고 싶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행정체제 개편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오영훈 도정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도민들에 대한 설득 또 자기 자당 도의원들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설득 또는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새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오영훈 도지사가 제시한 로드맵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이걸 나누겠다라고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무엇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필요하다면 할 수 있죠. 예, 예. 다만 이제 뭐 최근에 제주정부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문항 설계나 이런 부분이 좀 정확히 되고 일단 도민 여론들을 충분히 들어보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어봐야 되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국정기획위원회 다녀오신 동안 제주 내부에서 굉장히 이 문제 갖고 좀 왈가왈부가 많았었고요. 네. 또 그 발표를 보면서도 그 다음 이제 스텝을 어떻게 밟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또 논란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까지 드려봤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이제 방송 시간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짧게 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이제 참여하신 입장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또 세부 과제들을 또 결정 지어야 되는 또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정이 좀 힘을 줘줬으면 하는 부분들 제언으로 한 말씀씩 듣고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뭐 대략 다 인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에 힘이 주어져 있느냐를 좀 따질 필요가 있고요. 예. 그게 AI, K컬처, 거기에다가 균형 성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추진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좀 잘 조합을 시키고 방향을 맞추면 예. 훨씬 우리에게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예. 사업들을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행정체제 개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체제 개편에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이 논쟁 때문에 이제 다른 이슈들이 이제 묻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중앙당 그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 행정안전부 모두 오영훈 지사에게 2개인지 3개인지 결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3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내년 출범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예. 객관적인 상황이 내년에 출범한다라는 것은 이제 불가하다라는 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 명확히 나와 있는데도 계속 이제 고수를 하고 계시는데요. 근거 없는 희망을 도민들에게 이제 주는 행동을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근거 없는 희망을 주는 행동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용역비로만 40억이나 이제 지출했다고 해요. 예, 용역비로만 40억이나 지출하고서 얻은 이 초라한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인정할 생각을 거 합니다. 인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강호진 그 센터장도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걸로 좀 알고 예. 있었는데 그분은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좀 더 많이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분은 좀 많은 일 하고 오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많은 아이디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주를 위해서. 자, 두 분과도 오늘 여기서 좀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해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새 정부가 국정 운영 계획을 세우면서 강조한 철학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도민의 목소리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 곧 제주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을 좌우하게 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